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정말로 어찌 보면은 또 큰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시장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걸 근 8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낙폭을 키웠던 종목들,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금일 시장 분위기 자체만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좋았던 모습은 아니에요. 어제까지도 잘 올라와줬더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매도세와 함께 사실상 무너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구간대에서 못 받다 보니까 언제든 저항에 대한 물량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했는데 그런 이 차익 구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다시피 갭이라는 구간을 원래 메꿀 때는 굉장히 이제 저항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저항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고, 다만 저항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장기 평대를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따라와주는 이평 흐름을 타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는 우상향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불안할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은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릴, 자, 보다시피 사실 오늘 한알령 관련되는 내용을 굳이 제가 다뤄야 되나 싶었지만 보면 뭐 엔터주라든지 이런 이 한알령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가 많이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뭐 보다시피 뉴스로도 나오는 게 뭐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에 엔터주가 줄줄이 신고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 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할 거기 때문에 한알령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뭐 이런 거 반사이익 모멘텀 종목 오늘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종목을 들고 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사실 오늘 나와야 될 이유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뭐 한알령 해제 뭐 한다 뭐 이런 모멘텀이 나올 수가 사실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중국 정부의 여러분들이 입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시장에서는 한알령이 8년 만에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한알령이라고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알령 해제할게, 너희 다 풀어줄게, 우리 잘 지내보자, 이런 공식적으로 공문이 사실상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정부에서 어떠한 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뭐 문화사절단이 뭐 파견할 거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사실 과거에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하겠다 해놓고 뒤통수를 몇 번을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이걸 믿는 게 맞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다만 이 과거와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지금이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그 한알령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국의 이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 하나의 모션으로서의 한알령 해제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알령 관련 수혜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다 보시는 게 좋고, 어쨌든 뭐 이 부분 왜 그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한알령이 도움이 되느냐, 뭐 이 부분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과연 중요한 거는 정말 지금 이 중국 경기가 생각만큼 뭐 좋지 않느냐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중국 경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GDP라든지 실업률 뭐 이런 것 정도 보겠죠. 부동산 보면은 지금 이제 분기 GDP의 성장률을 봤을 때 성장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분명히 성장했어요. 그리고 연간 이 GDP도 봤을 때 이 5%를 목표치로 잡았었죠. 그러니까 5%를 돌파했기 때문에 성장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의 지금 중국은 GDP만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다 둔화가 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과연 진짜 이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우리나라의 한알령 해제까지 따라올까를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실업률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실업률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이 이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자 수도 같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취업자 수도 증가했는데 실업률도 좀 소폭 증가했다. 그럼 사실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조금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도 이제 그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죠. 15%가 넘어가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거죠. 코로나 때 최대치로 치면은 중국의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갔을 때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로 치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부동산 시장 쪽으로 좀 본다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뭐 한다? 이 전분기 대비해서 어쨌든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PMI예요, PMI. 지금 이제 건설 PMI가 이 53.2였던 게 50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50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요.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PMI, 이 건설 PMI를 봤을 때 이제 지금 중국 경기도 많이 위축됐구나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50 금방이다. 금방이다 보면 좋고 어제까지 제가 잠얘기했지만 어쨌든 좀 이건 좀 오른 거죠. 마이너스 5.3에서 마이너스 5니까 오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YOY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증가율이죠. 유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증가율도 지금 감소했습니다. 0에서 감소했고, 그러니까 새로운 집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도 투자가 약간 감소했고,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도 조금 하락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GD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뭐 중국의 경기가 뭐 엄청나게 힘들다 위축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의 경기가 이제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중국뿐만 사실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많이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 위축이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였죠.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서 다시 위축이 시작됐다는 거는 위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중국이 한알령을 이제 해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경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해요. 그러면 서로 편가르기를 해야 됩니다. 그 관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한국의 힘을 또 같이 한국이랑 으쌰으쌰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또 뭐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뭐다 한알령을 정말 해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게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만의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8년 동안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으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지속적으로 뉴스 작년 뉴스긴 하지만 전 세계 한류 팬이 2억 명이 넘어요. 사실 이게 예전에는 뭐 우리 예전에는 정말 뭐 중국, 뭐 일본, 뭐 동남아 위주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전 세계죠. 사실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OTT 시장의 문화 역량으로서 전 세계 방탄소년단이 쌓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또 걸그룹들이 또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OTT가 사실은 정점을 찍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11년 사이에 24배로 증가가 있다고 해요. 전 세계 한류 팬이.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누구다? 중국이거든요. 중국 최다. 그래서 중국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류 열풍이 아니라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호재는 맞습니다. 호재는 맞는데 다만 뭐냐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좀 그 한류 열풍에 대한 이 다양한 테마 섹터로 지금 기대하는 게 그 엔터주를 많이 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한알령 풀리나면서 SM, YG, JYP 이런 엔터주를 많이 기대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한알령 최대 수혜주는요. 게임 아니면은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게임이 완전히 거의 직격탄 받아가지고 웬만한 게임주들 거의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을 뚫고 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이 게임주가 맞다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게임주와 화장품을 봤을 때 왜 화장품에 대한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열풍을 최근에 일으킨 게 뭐다? 한류 열풍이라는 게 방탄소년단을 시작해서 OTT 열풍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한국인이 굉장히 이쁘다, 잘생겼다, 화장품 뭐 이런 거 옷 잘 입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커진 거지 중국인들에게 한국 게임이 재밌다 이게 커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한알령이 해제가 되니까 그동안 이제 중국에 진출 못했던 우리나라 게임 문화 산업이 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는 맞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한알령이 해제됐을 때 지금까지 위축이 되어 있던 이 한국에 대한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던 중국인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사고 싶고 한국의 연예인을 보고 싶고 이런 거지 한국 게임을 하고 싶어요 해가지고 막 이게 엄청 압축되어 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 관련되는 수혜주들이 제일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 거고, 왜 SM, YG, JYP 이런 기업들을 한알령이 해제된다 해서 크게 못 올라가느냐? 실적은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기업들은 눌렸던 게 없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자 JYP 한알령 지속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더 신고가예요. 한알령 때보다 JYP는 주가가 지금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N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한알령 때보다 오히려 주가가 뛰어버렸어요. 8배 정도 뛰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YG인가요? YG엔터 같은 경우도 뭐 소포 어쨌든 뛰었죠. 자, 그만큼 지금 뭐다? 엔터주는 이미 한알령 이전은 보다도 더 높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한알령이 해제가 되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주가가 과거 한알령 전에는 정말 이 주가가 뭐 10,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원 하니까 5배는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APR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왜? APR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K뷰티의 선두 주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중국발 실적이 아니라 뭐다? 2024년도 매출이 전년 대비 296%, 약 300% 증가했는데 이게 미국에서만입니다. 거의. 미국에만.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는 추세다라 보시는 게 좋고, 특히나 이제 APR 같은 경우가 이 홍콩 시장을 최근에 사로잡았다라고 해요. 1월 3일에 나오죠. 근데 홍콩 시장을 사로잡은 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분명한 게 분명히 홍콩이랑 한국은 다릅니다. 홍콩이랑 한국이 아니죠. 홍콩이랑 중국은 달라요. 근데 이걸 또 다르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홍콩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중국에 성공했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동안 봤던 선례를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그랬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엔터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홍콩에서 먼저 인기가 끌었고 중국으로 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엑소라든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런 이 아이돌 그룹들이 홍콩에서 먼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중국에서 그게 연계돼서 더 크게 터졌던 경우고요. 이제 여러분들 뭐 뷰티 사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설화수라든지 후라든지 헤라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 면세샵이죠. 면세점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중국에서 이제 VIP가 이제 확보가 되기 시작하면서 또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에 이 홍콩에서 지금 이런 이 홍콩을 사로잡았다라는 거는 향후 중국에서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서 본격적인 진출을 했을 때는 이미 엄청난 VIP 시장을 먹고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APR 같은 경우가 그래서 보면은 지금 중국을 정조준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2월 달에 나온 뉴스죠. 올해만 1조 클럽을 노리겠다고 해요.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로 한알령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엄청난 주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특히나 보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지금 이게 8월부터 거의 2월까지 계속 박스권이라고 표현하죠. 이 구간을 말도 안 되게 모아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구간을 모아가는데 여기에서 뭐 한다? 매수하는 주체가 누구다? 8월부터 2월까지 보면 외국인이 쓸어 담았어요. 거의 외국인 평단가 저희 한 5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아래로 평단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APR 모아가면은 아마 충분히 2배에서 3배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